제주대학교 교육 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를 말하다의 진행자 윤지혁입니다. So hot, so cool, so sexy.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를 이끌어갈 제47대 소아라 총학생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제주대학교 47대 소아라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원일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학생회장 현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저희 제주대학교 교육방송 2015를 말하다 프로그램 출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셨는데요. 예, 처음 저희로부터 출연 요청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학생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조직이에요. 학생들의 관심이 있어야 총학생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런데 항상 관심을 줘라만 했지 저희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뭔가를 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방송국을 통해서 학생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게 우리를 좀 더 많이 보여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회가 그런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흔쾌히 수락할 수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은 어떠셨나요? 처음에 얼떨떨했지만 속은 기뻤던 게 아까 일권이 형 말한 학생들을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그러니까 뭔가가 생겨서 항상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문서로만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출연 요청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학우분들께 소아라 총학생회를 알리고 홍보한 자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소아라라는 슬로건에 많은 뜻이 담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어에서 so는 뭔가 강조의 느낌 있잖아요. 아까 그 아나운서분님 해주듯이 뭐 so hot, so cool, 뭐 so sexy 이렇게 뒷단어를 강조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so 알아. 그러니까 저희가 R라인이잖아요. 그런 R라인을 뭔가 강조하겠다라는 그러니까 R라인만을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O가 Sound of의 약자예요. 그래서 Sound of 알아. 그러니까 R라인의 목소리라고 해서 R라인을 대변하겠다라는 뜻. 그리고 그냥 음성학적으로 그냥 그대로 쏘아라. 우리의 꿈과 열정을 쏘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쏘아라가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출신다운 되게 기발한 슬로건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아라면 떠오르는 어록이 있잖아요. 생각하겠습니다. 대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 어록을 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생각, 대변, 응원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일권 형이랑 저랑 항상 선거 활동 준비하면서부터 학생회라면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슬로건이 정해진 이후에 그 안에 저희의 생각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아까 일권 형이 말한 그 소아라에 대한 의미가 저희의 마음이 좀 더 의미가 부여돼서 나온 슬로건이 되어서 이런 부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대변하겠습니다라는 부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오랜 고민 끝에 나온 만큼 총학생회가 가져되는 자세가 되게 잘 나타나는 구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두 분께 각자 질문 드릴게요. 먼저 원일권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일권 회장님은 제가 양력을 봤거든요. 중문초등학교 정교회장 역임, 서귀포고등학교 학생회 회장 역임, 영어영문학과 하트비트 학생회 회장 역임, 재범인대 문대학 학생회 회장 역임,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 47대 소아라 학생회 회장까지 거의 자기가 속한 대부분의 소속에서 리더를 하셨는데 이렇게 리더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안 나온 양력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되는 때까지 반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누가 보면 뭐 관직 욕심이다, 자리 욕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뭐 그런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때 그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이런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반장을 하면서
이런 조직 활동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듣는 면도 배워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배워보고 그걸 학창 시절, 유년 시절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너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 너의 꿈을 위해서 네가 제일 잘하는 거를 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누군가의 리더가 돼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이런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가 됐고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제일 잘하는 일을 하게 된 거고 그게 계속 이렇게 회장하는 걸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희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총학생회 선거에 두 번째로 출마하셨잖아요. 네, 첫 번째 출마보다 두 번째 출마를 결심하셨을 때 더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신다고 지인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네, 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반대가 엄청 심했죠. 일단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라고 다른 것도 도전해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다른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라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알 수 없는 그 두근거림은 이게 절대 말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냥 해야겠다 한 번 더 해볼까 라고 했을 때 그 가슴 뛰 그런 것 때문에 지인들이 많이 반대를 했지만 나오게 됐고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현진 부회장님께서는 총학생회 선거를 뛰겠다고 지인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가장 많았던 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나 이내 제 결정에 존중해줬고 응원을 해줬고 저도 처음에 엄청나게 불안한 마음과 걱정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내 편하게 이제 선거활동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주변 분들의 도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든든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현진 부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남중, 남고, 공대, 군대까지 네, 남자인 제가 봐도 최악의 코스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코스를 밟게 됐는지요? 원한 것은 아니고 또 일단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라서부터 이렇게 강물 흐르듯이 바람처럼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딱히 계기는 없었고요. 이렇게 된 것 같고 지금 그냥 여자친구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되게 유연하면서 긍정적이신 것 같기도 한데 네, 부총학생회장님은 제가 소문을 듣기에는 그렇게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한번 카메라 보시고 착한 미소 날릴 수 있으세요?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준비됐나요?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가려줄까요? 한번 가려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시면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별빛이 내린다. 제가 만약 여자라면 정말 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원희건 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총유세에서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는 집의 평수를 공개하셨잖아요. 집 평수까지 공개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들 은연중에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총학생회를 출마하게 되면 되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 그의 일환으로 선거자금 공개 같은 것도 많이 했고 그리고 두 번 나오니까 물론 줄일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해가지고 최대한 아끼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쓴다. 돈이 많아야 총학생회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편견은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편견을 지금 당장은 해명밖에 지우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잘 살지 않는다. 아니 그렇다고 갖고 있는 거의 평가 이게 잘 사고 못 살고에 대해서는 되게 상대적인 가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은 17평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고 사실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많은 학우들이 그런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릴게요. 현재 원일고 회장님은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이시고 현진 부회장님은 공과대학 에너지공학과에 재학 중이신데 어떻게 보면 인문대학과 공과대학은 성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혹시 선거운동 하시면서 의견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일관이 형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먼저 물어봐서 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생각에 대한 거는 거의 둘 다 같은 생각이라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2015년에도 두 분의 환상적인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에 대한 질문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원래 새해 첫날에 소아라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새해 인사 영상 올리셨잖아요. 거기서 평의의 이결권을 꼭 얻겠다고 말씀하셨던데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평의가 무엇이고 이결권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최고 그 의결 기구가 바로 평의회입니다. 근데 저희 그 평의회에 학생들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도 뭔가 학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해도 학생들은 그걸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번 2014년 12월에 2015년 달라지는 학사제도라고 해가지고 학교 홈페이지가 공지가 떴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학사제도를 보면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학생회는 혹은 학생들은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처음에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논의를 거쳐 통과가 되면 학무회의로 갑니다. 학무회의는 각 단대 학장들이 모인 회의예요. 학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평의회에 가고 평의회에서 통과되면 총장의 결재에 따라 그게 시행되는데 학사 제도가 바뀔 때 그 많은 절차를 거쳤을 텐데 저희 학생들은 몰랐어요.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니까 우리에게 불합리한 점이 너무 엄청나게 많은 학사 제도가 이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학생회가 최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평의회에 참가를 했었으면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키냐 안 시키냐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학교 측과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의회 의결권을 꼭 획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지금 첫 번째 과정으로 저희가 들어간 학생들이 참가하는 위원회 중 하나가 등심이거든요. 등록금심의위원회인데 거기 들어가서도 강력하게 평의회 의결권 달라고 어필을 한 상태고 지금 현재 평의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립대학 저희 제대를 제외한 다른 국립대학의 학생들이 평의회에 들어간 사례들을 종합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정식 공문화해서 평의회에 제출할 생각이고 되게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결권을 얻게 될 시 일반나라 학우들의 대표로 회장님께서 회의에 참여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일반나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나라 학우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제주대학교 학생회의 홍보 방안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자보, 두 번째는 현수막, 세 번째는 페이스북 페이지.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3가지 다 학생들한테 뼛속까지 이렇게 전파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SNS는 사용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올려도 한 30분 후면 뒤로 확 밀려버리고 그리고 현수막이나 대자보 같은 거는 인력이나 자금적인 이런 소요 요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에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제주대학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 게시판 보면 제주대 알림, 행사 알림, 장학 알림, 취업 알림 그런 있는데 그 알림에 총학생회 알림을 하나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총학생회나 학생 자치기구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곳에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홍보 사각지대도 많이 없어질 수 있고 그 홍보 사각지대가 최대한 많이 없어졌을 때 학생들의 의견 수렴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대표인 만큼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전국 국공립대학교 학생들이 기성예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주대학교도 관련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가 예상됐는데 이로 인해 학교 측 예산도 상당 부분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총학생회는 공약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공약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실 계획인지 한번 묻고 있습니다. 각 처부별로 지금 25% 정도씩 삭감한 예산안을 올려라.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학생회도 학생회 예산의 25%를 삭감해가지고 올려야 학교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맞는 거고, 저희가 보통 5억 7천 정도를 학생 후생복지기금으로 받는데 거기에 25%를 삭감하면 한 3억 후반대의 돈이 나오는데, 그래서 분명 그게 삭감되면 이게 정책 추진이나 행사 추진하는 데에서 손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협상을 할 때 제일 중점을 뒀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 장학금을 절대 건들지 말아라. 장학금 비율 절대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듯 5억 7천만 원에 대한 학생 후생복지기금,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들 절대 줄이지 말아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쉽지 않잖아요. 학교는 이미 다 허리띠를 25%씩 졸라매고 있는데 학생들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또 학교의 일원인 학생으로서 약간 좀 염치 없는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학생 복지를 위해서 저는 그래도라는 학생을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총장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면담해서 후생복지금 보존 그리고 장학금 비율 보존을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청 측에 예산을 따오겠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학교에서 도청 측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가, 학생의 스스로가 학교에 쓸 수 있는 돈을 도청 측에 따오겠다. 근데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돈도 학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학생들이 해외 유학 가는데 지원금을 도청에서 좀 지원해달라 해서 한 4억 정도를 따오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고, 따오는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고, 그런 노력이면 충분히 학생에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총장님이 말씀하셔서 후생복지기금 5억 7천을 일단은 15% 삭감된 4억 8천5백을 선 보존받고, 나중에 기성예비 관련된 사항에 해결이 있으면 5억 7천을 100% 보존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진 부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아마 가장 가깝게 느끼고 걱정하는 게 아마 아라대동제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축제준비위원회가 공약으로 나왔었잖아요. 지금 그때 축제준비위원회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됐으며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묻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 내 팀이라고 축제전담 팀이 있습니다. 지금 팀장이 지금 도청, 시청, 또 KBS, MBC, KCTV 등 다양한 방문을 통해서 축제 기획하는 데 있어서 협조도 구하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개강하고 나서 이런 저희 학생회가 만드는 축제가 아닌 학생들이 만드는 축제를 위해서 일반 학우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소아라 총학생회에서 선거운동 본부 시절 신선한 공약들을 이렇게 뽑자고 하면 아마 선거자금 공개가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선거자금 공개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선거자금 공개는 일단 우선적으로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요. 이 연장선으로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자. 저희 학생들이 그들만의 집단이 아닌 학생의 대표 집단으로서 학생들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자라는 게 저희 선거운동 자금 공개에 있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앞으로 쓰일 학생의 총 운영 자금도 하나도 거짓없이 투명하게 모두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거자금 공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접근성도 좋고 학생들이 그동안 궁금해왔던 건데 되게 그걸 콕 집어가지고 되게 신선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후원금 같은 수입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안 하셨잖아요. 네, 이를 공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원금이 없습니다. 예, 후원금 절대 없습니다. 예, 맹세할 수 있고 가끔 간혹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뒤 봐주는 사람들의 돈이나 이런 게 정치적 세력의 돈이나 이런 게 투입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거 전혀 없고 순전히 저희 집 돈 그리고 지훈이 후원금이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죠. 지훈이의 어머니 아버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걸 받는다면 당연히 그것도 공개했을 거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 고스란히 나온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책토론회에서 세미나실 공사에 대한 예산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공약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 지금 진행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처부, 모든 단대, 모든 이런 그 조직에 신사업이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전보다 25% 삭감된 돈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사업을 못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 그 세미나실 강의실이 100% 학생의 돈이 아니라 행정실과 협의해서 행정실의 돈 어느 정도 거의 행정실 돈으로 추진을 해보자라고 한 정책인데 이게 좀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긴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뭐냐면 저희가 아마 축제전담팀 운영하면서 대행사를 없애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많이 절약하고 또 이렇게 지금 후생복지기금 저희가 후생복지기금에서 시설사업비 쪽으로 좀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 돈 저희가 좀 행정실이랑 협의는 하긴 하는데 저희 돈도 되게 많이 투자할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1년 내에 12개 단대를 다 하지 못해도 지금 중앙운영위 차원에서 저희 총학생의 계획안 같은 거를 전파를 합니다. 각 단대 행정실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한 단대당 그 교실을 위해서 얼마 정도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실에서는 우리 자금을 뺀 이 정도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행정실이 있다면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각 단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 그걸 보고 그러면 이 정도 투자해서 학생이랑 같이 세미나실 강의실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요청이 오는 단대가 있으면 그 단대를 우선적으로 그래서 세미나실 강의실을 만들고 그 후에 이게 시발점이 돼서 나중에는 천천히 원래 당장은 아니라도 돈 문제가 좀 약간 해결됐을 때 다른 학생회가 행정실이랑 학교 측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장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미나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 공약 한번 힘들겠지만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소아라 총학생의 정책 자료집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굉장히 공약들이 많더라고요. 네, 원일건 회장님께서는 이건 무조건 실행하겠다 이런 공약 같은 거 있나요? 그 정책 토론회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공약에는 중요도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는 있을 수 없다고.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되게 식상한 발언이잖아요 지금. 근데 식상한 발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식상하니까 하나만 꼽아달라. 그래도 하나만 꼽아달라 하면 대행사를 없애는 거. 축제 대행사를 없앰으로써 예산을 30-40% 많게는 60%까지 쫙 절감을 하면 그 돈으로 나머지 정책들을 하는데 탄력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행사를 없애는 거라고 말하지만 이게 곧 모든 정책을 위해서 꼭 실행돼야 되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진 부회장님께서는 꼭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그런 공약 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애착이 가는 공약은 한라터 평탄화가 있는데요. 한라터 평탄화는 제가 진짜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해서 체육대회 때도 이렇게 나가곤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고 또 이게 코트가 서로 상반돼서 이게 유불리가 갈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고자 또 제가 제안한 공약이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학우들을 위해서 또 즐거운 체육대회를 위해서 꼭 제가 애착이 가서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작년 진짜 총학생회가 임기 마지막까지 되게 많은 공약을 실행하고 갔잖아요. 네, 그 공약들 중 진짜 총학생회가 이루지 못한 공약이 있다면 이것만은 우리가 꼭 해내고 싶다. 아니면 진짜 총학생회가 해오던 공약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고 싶다. 뭐 이런 공약들이 있나요? 어떤 게 있지? 네.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넘겨준 정책이 그 기숙사 입주 장학금에 대한 거예요. 기숙사 입주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정책인데 그거를 지금 진짜 총학생회에서 대략적인 그 틀을 딱 잡아놨고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면 되는 그런 식이고 그것도 있고 그 되게 많은 걸 받았죠. 그 사물함 교양동 코인 사물함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또 어떤 게 있지? 예지도 지금 저희도 했는데 그 후문 원룸 정보 공개하는 또 있었고 1만화라 콜센터도 저희 이어가지고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짜 총학생의 공약까지 이어받아가지고 하시려는 모습이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네, 다소 정책 질문하느라 가라앉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대학교를 대표하는 매력적인 두 남자의 이상형을 알아보는 시간. 네, 이름하여 이상형 월드컵! 네, 먼저 원일검 회장님의 이상형부터 알아볼게요. 네, 국민 여동생 아이유. 네, 그리고 국민 첫사랑 수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아니 둘 중 골라야 돼요. 네. 이건 수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이유는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드라마 피노키오에 나오는 매력적인 여기자죠. 박신혜. 그리고 지금 오늘의 연애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 영화에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문채원 씨입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이상형에 가까우세요? 되게 망설임 없이 보여주세요. 박신혜가 좋네요. 화질이 나빠서 그런 것 같아요. 얘 가지세요. 네, 다음으로 소녀시대 간판이죠. 리더 태연.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얘 누구예요? 위아래 직캠의 주인공인. 아니요. 위아래는 제가 연예인 이름은 진짜 모르는데 이렇게 눈길 가는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풍자녀들만 모아봤습니다. 이민정 씨와 한가인 씨입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럼 한가인 씨가 준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이돌은 아이돌끼리 그러면 연기자끼리 이렇게 모아서 해볼게요. 그럼 문채원 씨와 한가인 씨 중에 어느 분이 더 마음에 드세요? 문채원 씨 결혼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 지킬 건 지키는 도덕적인 남자입니다. 그럼 문채원 씨가 그럼 결승전에 올라갔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수지와 태연입니다. 두 분 다 망설임 없이 고르셨는데 이건 좀 태연 남자친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 안 했죠? 네, 결혼 안 했는데 수지 남자친구 있나요? 몰라요. 태연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정도야 뭐. 그럼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문채원 씨와 태연. 문채원 씨가 졌습니다. 원래 결승이 태연이랑 수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원일건 씨의 이상형은 태연인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받으시겠어요? 그럼 태연 씨를 뽑으셨는데 어디선가 볼 수 있는 그 태연 씨를 위해 영상 편지 왜 태연이 몇 년생이에요? 89년생입니다. 동생이네요. 태연아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시작하시면 됩니다. 태연아 아라대동전에 한번 와줘라.
네, 네, 진심이 담긴 이 영상이 네,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현진 부회장님 차례인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근데 맨 처음으로 FX의 두 멤버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네, 동감대긴 매력적인 그들이죠. 네, 설리와 크리스탈입니다. 저 크리스탈 하겠습니다. 네, 설리가 아마 사진이 좀 네, 그럼 크리스탈이 준결승전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으로 진짜 여신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김태희 씨와 전지현입니다. 저 전지현 씨 하겠습니다. 역시. 그럼 전지현 씨가 그럼 준결승전에 올라왔고, 그다음 이번에도 걸스데이의 두 멤버를 모아봤습니다. 바로 유라와 캐리입니다. 캐리가 아마 애교가 좀 애교 있는 여자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페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하시네요. 네, 그럼 해리가 준결승전에 올라왔고, 예, 이건 저희가 따로 준비할 때 되게 논란이 많았던 두 사람입니다. 바로 한지민 씨와 바로 손예진 씨입니다. 저는 한지민 씨 하겠습니다. 되게 고민 없으시네요. 한지민 씨 팬이신가 봐요. 임수정은 없나요, 임수정? 임수정 좋아합니다. 이승우 씨 가까우신 분 한번 뽑는 게. 네, 그러면 준결승전 시작해 볼게요. 전지현 씨와 한지민 씨 중에 어느 분이 더 이상이 가까우세요? 저 한지민 씨요. 한지민 씨. 네. 아마 한지민 씨가 우승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크리스탈과 키리 씨 중에 크리스탈. 야, 귀여운 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네, 그럼 결승전에 나갈 두 분이 정해졌네요. 그럼 한지민 씨와 크리스탈. 네, 두 분 중에 어느 분을 당연히 잘하시겠어요? 한지민 씨. 한지민 씨. 네. 네. 영상 편지 역시 부탁드립니다. 한지민 씨가 연상인가요? 네. 지민 누나 부르면 되겠네요. 지민이 누나. 아라대동제 MC 봐주세요. 저희가 멋지게 편집해가지고 꼭 한지민 씨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형 월드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두 분께 포부를 물어볼 건데 먼저 원일건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끝까지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되게 오글거렸을 텐데 뭐 저 아는 분이라고 막 이상한 댓글 달고 이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정말 후회 없이 생각 하나하나 생각지도 못한 치열함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또한 관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런 자리 그리고 또 많은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의 치열함을 보시고 많이 응원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진 부회장님이 포부 한번 들어봐야죠. 일단 저희가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기본적인 틀 아래 저희가 학교의 대표가 되어서 좀 더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대외적인 많은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대표가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관심을 가지고 1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의 2015학년도를 이끌어 나갈 소아라 총학생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학우들을 대변하고 응원하고 생각하는 소아라 총학생회, 그들이 만드는 2015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방송에서는 학우 여러분들께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를 이끌어 나갈 학생자치기구의 소개와 더불어 각 학생자치기구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2015를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47대 소아라 총학생회와 함께한 제2015를 말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 방송